네, 안녕하세요. 엘란비탈 박승욱 작가입니다. 자, 조금 다른 환경에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장소는 사진작가 김갑순 님이 운영하는 도리스 스튜디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평소에 강의하는 공간과는 많이 좀 다르죠. 산뜻한 느낌이 나고,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제 이 공간을 많이 활용하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렌탈해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영상 같은 그런 여러분들의 작업이 필요하시면 이 공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오면 기본적으로 또 메이크업도 해줘가지고 기분 좋게 또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그동안 보정강좌를 드문드문 했었는데 여러분들 아마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체계를 잡아드리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보정 툴을 보면 되게 다양한 것이 많죠. 포토샵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라이트룸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스냅시드를 활용해서 보정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어떤 툴을 사용해서 보정을 하시든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사진을 촬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밝기예요, 밝기. 여러분들 밝기를 무시하고 아무리 색감 보정해도 색감 절대로 예쁘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밝기를 잘 하셔야 되는데, 자, 밝기 조정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자, 지금 이제 제 노트북 영상을 보면서,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예제 9번 사진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어둡게 촬영한 사진이죠. 자, 이렇게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여러분들 막 버린 사진도 많을 거예요. 왜 이렇게 어둡게 나오지? 특히 역광 상황. 강한 역광을 만나게 되면 사진은 무조건 어둡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카메라는 강한 빛을 보게 되면 자동으로 움츠리게 돼요. 어떻게 움츠리냐? 어둡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눈을 감아가지고 어둡게 만들게 돼요. 그러면 사진이 어둡게 나오는 거고, 물론 노출 보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카메라에 노출 보정 기능이 있죠. 그런 기능을 활용해서 밝게 촬영하시면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촬영해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어떤 경우에 밝게 촬영하는 경우에 좀 강한 빛을 만나게 되면 그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생겨서 날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정보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냥 어둡게 찍으시고 나중에 포토샵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보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밝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쉽습니다. 아주 쉽고요. 자, 일단 제가 지금 들어온 프로그램은 어도비 브릿지를 통해서 카메라 로우라는 프로그램에 들어왔어요. 자, 이 프로그램 소개는 제가 기존 영상들에 많이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보시는 환경은 라이트룸하고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냅시드라든지 스마트폰에서 보정을 하시든지 거의 비슷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좀 어둡게 나오는 사진인데요.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노출 이 부분을 올려주시면 다 살아나요. 이렇게 다 살아나죠? 어떤가? 그냥 어둡게 촬영해도 이렇게 노출만 올리면 다 살아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너무 밝게 촬영했는데 좀 어둡게 하고 싶다? 걱정 없습니다. 어떻게? 노출만 낮춰주면 돼요. 자, 이러한 보정이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의 보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촬영한 사진 중에 어두웠다고 버리셨나요? 절대 버리지 마세요. 웬만한 보정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사진을 처음부터 잘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보정을 통해서 내가 봤던 그 현장의 겉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자, 일단은 이런 상황은 아주 쉬운 상황이에요. 근데 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가 하면 바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일출이나 일몰 때 사진을 촬영해 보신 분들은 상당히 당황스러운 순간을 만나게 돼요. 자, 어떤 상황인가 하면, 자, 일출이 이렇게, 지금 일출의 일몰이 아니고 해가 떠오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보시면 내가 이 태양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둡게 맞추면 지면이 이렇게 까맣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아까처럼 노출을 올려서 이렇게 촬영하는 거예요. 노출을 올려서 촬영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보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출을 올려주는 거예요. 괜찮네요. 아래쪽은 다 살아났어요. 유채꽃이 아까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다 살아났어요. 근데 문제가 뭔가? 네, 그쵸. 하늘이 그냥 하얗게 날아가 버렸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사진에서 여러분들 이미지 작업을 하실 때 첫 번째 노출이에요.
노출은 전체적인 노출, 그러니까 전체적인 노출을 더 어둡게 하거나 더 밝게 하거나 이 정도 수준에서는 촬영에서 이미 할 수 있고요. 보정통에서도 물론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촬영 과정에서 되지 않는 거. 하지만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해줄 수 있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일출일무상에서 여러분들 이제 카메라로 사진 찍은 경우 있죠. 카메라로 이제 사진을 찍게 되면 절대로 예쁘게 찍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나중에 내가 보정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를 미리 예상을 하시면 좋은데요. 그때 아주 좋은 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진 이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촬영을 하시면 여기 촬영할 때 보시면 HDR 기능이 자동으로 켜지게 돼 있어요. 자, HDR 기능은 제가 또 나중에도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HDR 기능은 쉽게 말해서 어두운 부분의 정보와 밝은 부분의 정보를 모두 살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 이미지에서 봐서는 이 하늘 부분의 정보,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유채꽃 부분의 정보를 모두 살려준다는 거죠. 어떻게 살릴까요? 지금 노출만 조정해서는 절대로 안 살아나잖아. 예를 들어 밝게 찍으면 유채꽃은 살아나는데 하늘 부분은 하얗게 날아가 버리고, 자, 태양을 살리겠다고 어둡게 촬영하면, 자, 일출은 아주 동그란 태양이 보이도록 이렇게 나오는데 지면은 새까맣게 날아가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보였어요? 이제 밖에서 이제 이제 일출일무 때 촬영하는데 옆에 스마트폰을 찍는 게 더 잘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비싼 카메라로 촬영하는데 스마트폰이 더 잘 나온다니까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 내 비싼 카메라 괜히 샀다, 이렇게 후회들 하셨을 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스마트폰을 잘 나오는 그 순간은 카메라로 찍으면 훨씬 더 잘 나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액정으로 볼 때만 좀 못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이미지는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정을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보정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그런 순간이죠. 물론 이제 어떤 작가 마인드에 따라서 일부러 카메라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카메라의 눈으로 노출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드라마틱하게 밝은 부분을 더 밝게 하고 어두운 부분을 더 어둡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특히 여행사진에서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그대로 장면을 촬영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이 보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이제 간단해요. 아까는 노출이었어요. 전체적인 노출을 더 밝게 하거나 어둡게 하거나. 이제 여러분들은 노출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노출 차이로. 노출 차이. 이게 뭔가 하면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을 따로따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두운 영역과 밝은 영역의 노출을 따로따로 조절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일단 노출을 0으로 만들어 둘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이 있죠. 자, 밝은 영역은 여기서 하늘 부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영역은 여기 보이는 지면 부분, 유채꽃이 피어있는 지면 부분이 어두운 영역이 될 것입니다. 간단해요. 자, 나는 밝은 영역을 좀 더 낮춰가지고 태양을 좀 더 동그랗게 만들고 싶어 하시면 되죠. 자, 밝은 영역 낮춰주니까, 자, 밝은 영역을 이렇게 슬라이드로 낮춰주니까 어떤가요? 더 또렷하게 보이죠? 이렇게 더 또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늘이 더 많이 살아났죠. 자, 이번에는 어두운 영역을 올려줄게요. 자, 어두운 영역은 여기 유채꽃이 피어있는 이 유채꽃 밭 부분이 되는 거예요. 지면 부분. 자, 어두운 영역을 올려줬더니 어떤가? 다 살아나죠? 이렇게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만큼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쌤, 저는 포토샵을 사용하지 않는데 저는 그냥 모바일에서 간단하게 보정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스냅시드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의 기본 보정해 보시면 하이라이트 부분이 있어요. 그 하이라이트가 밝은 영역을 뜻하는 거예요. 자, 밝은 영역은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촬영한 사진 중에서 하늘을 살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 밝은 영역을 낮춰주시면 돼요. 즉 하이라이트 부분을 낮춰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어두운 영역. 어두운 영역은 인스타그램에서는 이렇게 섀도우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스냅시드에는 음영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같은 말이에요. 다 어두운 부분을 밝혀주는 거죠. 그래서 밝혀주면 충분히 이렇게 어두웠던 부분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노출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노출 차이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다. 여러분의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스마트폰은 이것을 기본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잘 나온다. 스마트폰을 촬영하면
카메라보다 더 잘 나온다 라고 착각을 하시는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카메라는 다 담겨 있어, 이 정보가. 단지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이렇게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만 조절해 주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사항들이 아주 쉽게 해결이 된다. 물론 이제 촬영할 때 그라데이션 필터 같은 걸 활용해서 촬영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그 방법은 제가 또 기존 영상들 올려놨으니까 그 영상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보정을 통해서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렸어요.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을 제가 맞췄는데 뭔가 사진이 좀 뿌연 느낌이 들죠. 자,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내려가서 보시면 여기 안개 현상 제거라고 있죠. 영문판에서는 디헤이즈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라이트룸에도 디헤이즈라고 되어 있죠. 자, 안개 현상 제거를 좀 올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좀 뿌옇게 나오는 경우는 안개 현상 제거를 올려주시면, 자, 볼까요? 안개 현상 제거를 이렇게 올려주니까 어떤가요? 하늘도 더 명확하게 살아나고 지면도 좀 더 또렷하게 살아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안개 현상 제거를 가끔 이런 경우에 사용합니다. 물론 안개 현상 제거가 여러분들 헤이즈가 많은 날 촬영한 사진, 헤이즈가 많은 날이 어떤 날이죠? 좀 뿌옇게 보이는 날 있죠. 그런 경우에 사용한 경우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뿌옇다고 해서 사진 나 오늘 못 찍겠다가 아니라 일단 찍으세요. 그리고 안개 현상 제거를 올려주시면 생각보다 잘 살아나요. 근데 그런 경우도 사용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진을 촬영했을 때 좀 하늘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또렷하게 나오지 않는다, 좀 뿌옇게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안개 현상 제거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안개 현상 제거를 올렸는데 안개 현상 제거의 단점도 아셔야 돼요. 자, 안개 현상 제거에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안개 현상 제거를 올려주게 되면 뭔가 좀 파란 느낌이 들죠. 이렇게 안개 현상 제거는 좀 파랗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하늘 보정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파란 하늘에 구름 있는 경우에 안개 현상 제거를 올려주시면 하늘이 더 파랗게 되면서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원래 이 포토샵이 안개 현상 제거를 그렇게 넣어준 건 아닌데 저는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안개 현상 제거를 올렸을 때 이렇게 파랗게 되지 말아야 될 상황에서 파랗게 된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하죠. 파랗게 됐어. 그러면 뭘 만지면 되나? 그쵸, 색 온도 만져주시면 되죠. 자, 색 온도를 보니까 왼쪽 갈수록 더 파랗게 되고요, 오른쪽 갈수록 더 노랗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색 온도를 살짝 올려주시면 아까 파랗게 됐던 부분을 어느 정도 극복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해주면 안 되겠죠. 물론 근데 색 온도라는 것은 지금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JPG예요. JPG인데 로우 파일인 경우에 훨씬 더 강력하게 효과가 적용되고요, 정확하게 적용되고, 근데 JPG는 약간 부족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아까 파랗게 된 문제를 개선하는 정도는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5 정도로 주도록 할게요. 5 정도만 올려줘도 어느 정도 극복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노출 차이라는 것을 해결하고 사진이 좀 힘 빠진 부분도 극복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내도 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죠. 자, 어떤 점이 아쉬운가요? 나는 여기 유채꽃밭이 좀 더 밝으면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여기 태양이 좀 더 붉은 느낌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자, 이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적어도 이제 우리는 전체적인 노출 조정 됐고요. 그리고 부분, 즉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을 나눠서 보정을 하는 까지 됐어. 그런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야. 더 이상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떤 보정을 하시겠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제안해 드리는 방식은 전체적인 보정이 끝났어요. 노출 보정 끝났고 색 온도도 어느 정도 맞아요. 그리고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기본적으로 밸런스를 맞췄어요.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은 부분의 밝기, 그리고 부분 내가 원하는 색상만 타겟팅해서 그 색의 채도라든지 색조라든지 광도를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일단 예전에 이제 원하는 부분만 밝게 하고 어둡게 하는 것은 필름 시절부터 있었어요. 원하는 부분만 밝게 하는 것을 우리가 닷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원하는 부분만 어둡게 하는 것을 버닝이라고 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무슨 옛날에는 보정 안 했는데 왜 요즘에 이렇게 보정을 많이 하세요? 안 해요. 옛날에도 다 닷징, 버닝 작업은 기본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부분만 밝게 하고 원하는 부분만 어둡게 하는 그 닫짐과 버닝 작업에 대해서 잠시 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부는 이렇게 마치고요.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